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닭구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이 루카레 다이어리에다가 닭구를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닭구를 할 거고요. 얼마 없는 크리스마스 템으로 어찌저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건 제가 물건 샀는데 그 반때기 같이 있어가지고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놔뒀고, 저희가 점심에 아마스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자마자 쌤들이 예진쌤 거다 하면서 절 주는 거예요. 제가 닭구 하는 걸 아셔가지고 그래서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써봤자 진짜 이 반짝이나 화살표 같은 거 쓸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받아왔고, 이제 쌤이 빵집에서 빵을 사오셨는데 빵 봉투에 있었던 것들이랑 뭐 그런 종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를 저한테 하셨는데 농담이고, 제가 이런 거 쓸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챙겨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버리고. 그래서 얘네를 좀 배경지로 깔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는 완전 크기가 딱 맞네요. 그래서 닭구를 할 건데요. 얘를 살짝 오려서 크게 붙여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맛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닭구는 한동안 못 찍겠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곧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닭구를 안 할 순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는 해야지 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쪽 부분을 오려볼게요. 내일은 치과쌤이 막창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곱창, 막창, 대창이 다 비싸잖아요. 적당히 먹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 옛날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사준다고 하셨을 때. 왜냐면 그 쌤이 되게 잘 퍼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 먹었었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 내가 너무 그 쌤의 그 재정 상태를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막 시켜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도 적당히 눈치껏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적당히 눈치껏 먹을 생각입니다. 막창 그거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거든요, 저는. 걔네는 그냥 쫄깃쫄깃해서 뭐 막 배부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잘 안 부른데 뭐 항상 볶음밥으로 배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삐뚤어진 것 같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입니다. 살짝 연결되게 붙여볼게요. 이쪽에 길게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중국어에 빠져있고 중국 노래에 빠져있고 중국어 공부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되게 익숙해가지고 이 노래 되게 유명한가 보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그 노래가 드라마 OST였고 제가 그 드라마를 봤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여튼 너무 좋아서 다시 갑자기 중국어가 조금 잊혀지고 일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울까? 이런 생각? 일본어가 좀 더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중국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다시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내년에 그렇게 공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냥 뜬금없이 든 생각이지만 제가 30대 중반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공한, 뭔가 변화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싶어서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살지 말자, 뭔가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대가 중반쯤이 됐을 때 내 모습이 좀 변화된 모습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뭘 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시작해야 그나마 안 늦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늦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지금 시작하면은 30대 중반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지금 하자. 지금부터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막연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은 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스티커가 있어서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스티커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여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노래방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감기 때문에 목이 맛이 가가지고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목이 진짜 맛이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이 맛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아무리 불러 제껴도 목이 맛이 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맛이 갔을 때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게 되네? 이런 느낌. 그리고 저 조안나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은 엄청 큰 통을 샀습니다. 몇 리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4,800칼로리인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통에 들어간 게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은 또 먹고 싶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 큰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14,000 얼마였거든요. 근데 그냥 얘를 사서 오랫동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샀습니다. 정말 무지성이었어요. 아니, 치과 쌤이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보고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주를 많이 보진 않고 진짜 재미로 막 그냥 싸게 해가지고 그런 적은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본 적은 없고. 근데 막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봤다 뭐다 할 때마다 되게 용한 것 같은데 정작 저는 딱히 막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달까요? 막 확 와닿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항상 남들이 볼 때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고 제가 할 때는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곧 새해니까 그런 사주나 신점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하나?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가 뭐 잘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써볼 건데요. 이쪽이랑 이쪽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닦고 하나를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면 쓰고 싶은 스티커가 있기 때문이죠. 이 어부바 스튜디오에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얘네가 2개가 있어가지고 얘네를 써보고 싶기 때문에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산문집에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산문집을 사고 막 그랬는데 산문집이 이제 필사할 거리들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냥 필사에 빠진 건지 필사가 하고 싶어서 산문집에 빠진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산문집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인덱스를 붙여서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필사하고 있고 그 중국 노래 들으니까 중국 노래 좋은 것 중에 가사도 예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필사하는데 중국 한자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긴 한데 여튼 한자 쓰고 그 영어로 발음되는 거 쓰고 그리고 한국말로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냥 나중에 중얼중얼 보면서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영어를 봐도 잘 모르잖아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여 한글로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써놓고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좀 꽂혀가지고요. 가사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써야지 했던 애들을 쓰고 있고 그 필사 노트가 풍성해지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웃긴 게 제가 1년차일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치과를 좀 꾸미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트리는 하나 놓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료실도 좀 꾸미고 싶고 그냥 그때는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쌤들이 막 그럼 하라고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조잡하지만 어떻게 막 꾸미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게 감흥이 전혀 없고 너무 귀찮고 그 트리 하나 꺼내서 그거 꾸미는 것도 너무 귀찮고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1년차 때는 되게 신나서 막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빠르게 변할 수 있지? 왜 쌤들이 그렇게 감흥이 없었고 트리 꾸미는 거를 귀찮아 했는지 알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짝 들춰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온 스티커를 깔아볼게요. 대충 이 정도. 뭔가 이 스티커가 미스였던 것 같아요.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 그나마 어울리는 걸 찾아서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파란색 라인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이 라인 테이프는 하도 흐느적거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중두
그 보던 거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왓챠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중들을 발견한 거예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저의 예상 별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추천으로 떴거든요. 근데 내용이 그 엄마랑 딸이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서운해가지고 밖을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을 갔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17살의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뭔가 뻔한 스토리 같은데 또 그런 게 괜히 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다꾸가 끝나면 걔를 보려고 합니다. 여튼 할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확 튀게 요 핑크를 붙여볼게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생일 편지를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편지를 좀 멋있게 잘 쓰고 싶거든요. 감동적으로. 그 홍진경님 편지 쓴 거 아세요? 그 되게 좀 유명한데 아무튼 그분 편지 쓴 게 조금 인터넷에 이제 떠돌았었는데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그 편지를 쓴 사람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멋있게 쓰고 싶은데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편지에서 진지한 거를 못 쓰는 병이 있어요.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볍디 가벼운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편지를 되게 자주 썼던 사람이에요. 툭하면 옛날에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그랬어가지고 그 편지가 진지하려고 해도 진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맨날 그냥 일상처럼 쓰다 버릇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생일 편지를 되게 잘 쓰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 페이지는 이렇게 심플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얘네들이 있어서 귀여운 걸로 잘 이렇게 가야 됐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그렇지 않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쪽 페이지도 글을 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냥 하얀 부분에다만 글을 적어봤어요. 사실 쓸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꾸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긴 되게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데 아무튼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크리스마스 다꾸라고 우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목소리가 좀 더 괜찮아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슝.